굳은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영상을 잘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발바닥 굳은살입니다. 그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는 그 원인과 부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은살이 자꾸 발에 생기는데 굳은살을 제거를 하지만 굳은살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원래 발은 굳은살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발에 굳은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의 체중이 특정 지면에 많이 쏠린다는 얘기고, 일단 발에 굳은살이 있다면 발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런 문제로 통해서 2차적으로 무릎이나 허리나 척추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절의 건강을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굳은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면 굳은살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영상을 잘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굳은살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위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위치한 중족골 헤드의 이 위치,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밑에 요 위치에 굳은살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 엄지발가락, 지금 요 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엄지발가락 안쪽에 이렇게 요 위치에 굳은살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굳은살이 생긴 분들은 굳은살이 생긴 원인이 내가 평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발을 봤더니 이렇게 완전 평발이에요. 완전 평발이라도 이렇게 굳은살이 생길 수 있지만, 아니 무슨 얘기야, 나는 평발이 아니고 정상적인 발이야 하시지만, 여기 굳은살이 생겨 있는 분들은 보행을 할 때 아치가 무너지는 유연성 평발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굳은살이 생긴 분들은 아무래도 보행을 할 때 발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동작을 통해서 골반의 움직임이나 무릎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안쪽으로 무너지는 그런 패턴의 보행 패턴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굳은살이 생긴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굳은살이 한쪽 발에만 굳은살이 있다, 그러면 굳은살이 있는 발만 보행을 할 때 아치가 무너지는 평발화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한쪽 발만 이렇게 굳은살이 있는 발이다, 그러면 이쪽 발은 보행을 할 때 골반이 높이가 떨어지는 패턴으로 보행이 되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또 본인 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밑에 굳은살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높은 확률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발이 오목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평발의 반대말이 오목발이죠. 자, 평발은 아치가 없는 발이고, 오목발은 아치가 너무 과도한 발입니다. 아치가 많으면 좋지 않냐, 아치가 있으면 좋은 발 아니냐. 그래서 평발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오목발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평발보다 오목발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발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라도 넓어요. 넓기 때문에 발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목발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극히 제한됩니다. 앞쪽, 뒤쪽, 이렇게 앞쪽 두 군데와 뒤쪽 한 군데로 3점 지지하는 형식으로 아주 좁은 부위로 이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충격이 많이 쌓이는 부위에 이렇게 굳은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에 굳은살이 있다면 나는 발이 높은 요족이구나. 발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능은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분산시켜서 무릎과 골반 위쪽으로 올려 보내지 않고 흡수를 해주는 기능이 첫 번째인데, 그런 기능을 이런 요족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족이더라도, 아치가 높은 오목발이더라도 발이 부드러움이 괜찮은데 딱딱한 발들은 더욱 충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이기 때문에 발의 피로도 증가하게 되고 종아리도 잘 긴장되고 무릎에 있는 연골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빨리 닳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에 굳은살이 있는 분들은 요족인 경우도 있지만
요족이 아니라 첫 번째 발가락이 다른 4개의 발가락보다 한 칸 더 내려가 있는, 이 족저 굴곡된 일렬이라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 플란타 플렉스 퍼스트 레이라는 그런 증상인데, 이 족저 굴곡된 일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저 굴곡된 일렬은 엄지발가락이 다른 4개의 발가락에 비해서 이렇게 한 칸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발을 디딜 때 엄지발가락이 지면에 먼저 닿습니다. 먼저 닿고 밖으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은 공중에 떠 있겠죠.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먼저 닿고 다른 4개의 발가락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넘어가다 보니까 이 바깥쪽과 엄지발가락 밑에 굳은살이 생기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행을 할 때 발이 자꾸 밖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개입이 돼서 많이 걷게 되면 종아리가 쉽게 긴장되고 자다가 쥐가 내리는 경우도 많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 전체가 너무 피로해서 쇼핑을 많이 하지 못하겠다, 시장만 갔다 오면 몸이 파김치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굳은살 패턴은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이 지금 두 번째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동그랗게 생긴 굳은살 패턴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에 비해서 좀 많이 길게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자, 자기 발 한 번씩 보십시오.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보다 좀 많이 길게 생기신 분들은 보행을 할 때 두 번째 발가락이 꺾이는 패턴 때문에 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정확하게 동그랗게 굳은살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굳은살이 생긴다는 이유가 이 두 번째 발가락에 있는 중족골 헤드, 이 중족골에 있는 이 앞쪽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이 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발의 전족부 통증을 만드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굳은살이 생기는 네 번째 패턴은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굳은살이 생기는 패턴입니다. 보행을 할 때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힘이 주어지는 패턴은 이 요족을 갖고 있는, 즉 오목발을 갖고 있는 분이나 평발을 갖고 있는 분이나 두 케이스 다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체중이 좀 다소 앞쪽으로 쏠려서 걷는 분들 중에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굳은살 패턴은 바로 망치 발가락입니다. 망치 발가락, 햄머토라고도 하고 또 발가락의 모양에 따라서 클로토, 갈퀴 발가락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발은 어떻게 되냐면 발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의 발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안에 이렇게 발이 들어갔을 때 이 신발의 천장에 이 발가락의 이 굴곡된 천정 부위가 자꾸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쓸리게 되는 경우죠. 그로 인해서 발가락 위에 이 부위에 정확하게 굳은살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망치 발가락이 생기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족입니다. 발의 아치가 많이 높아서 이렇게 발가락을 보상적으로 웅크리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발가락, 아까 전에 지나갔던 패턴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많이 길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신발의 어떤 길이 때문에 약간 굽히게 돼서 두 번째 발가락 위에 이렇게 굳은살이 있는 경우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흔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정상 발이지만 하이힐 같은 발폭이 되게 좁은 신발을 신어서 발가락을 억지로 신발 안에 이렇게 구겨 넣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발가락이 구겨져서 장시간 있고 신발의 위쪽에 있는 가피에 자꾸 마찰을 통해서 굳은살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보면 너무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의 가피로 인한 마찰로 인해서 이 발가락 쪽에 위쪽에 이렇게 굳은살이 생긴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위에 굳은살이 있다면 내가 발이 너무 좀 혹사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체중이 내가 너무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구부정한 체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앞발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버티기 위해서, 그죠? 버티기 위해서 앞발에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웅크리고 있게 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계속 보행을 하거나 서 있거나 신발을 통해서 이 마찰이 생기면 또 이 발가락 위에 굳은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굳은살 패턴은 발등에 생기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발바닥에 생기는 패턴 4가지, 그리고 발가락 위에 생기는 패턴 1가지,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발등에 생기는 굳은살 패턴입니다. 발등에 굳은살이 생기기 위해서는 발등이 높아야 돼요. 그죠? 발등이 높은 발들은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요쪽, 즉 오목발입니다. 오목발이 되면 신발 천장과 이 발등이 보행을 할 때 생기는 마찰로 인해서 발등에 굳은살이 생기고, 이게 굳은살이 좀 두꺼워지거나 좀 심해지게 되면 발등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등의 통증을 이렇게 호소를 할 정도로 굳은살이 심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발이 요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굳은살의 어떤 패턴과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굳은살이 생기는 패턴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